자,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가랜드에서 지금 풍수를 강의를 하고 있는 정동섭인데요. 우리가 보통 중개사 자격증을 따거나 또는 중개업을 준비하려고 하신 분들이 보통 하는 게 부동산과 사람을 연결하는 과정을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보통 우리는 알선을 하고 그다음에 소개를 해서 이야기를 하면 중개업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중개업이라는 건 수입을 내주는 게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그럼 중개업을 할 때 부동산을 일반 고객들에게 연결을 해주려면 부동산에 대한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지 쉽게 연결을 해주시고 또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부동산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부동산을 보는 눈은 어떤 거냐? 그런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들이, 우리가 매매를 한다든지 또는 경매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부동산을 보는 눈이 거의 대부분들이 그냥 부동산의 위치라든지 또는 부동산의 어떤 가격이라든지 시세라든지 차익을 보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부동산을 그 풍수라는 개념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해서 고객들에게 어떤 형태로 설명을 하고 또 수익을 어떻게 낼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 예전에 우리가 보통 풍수 그러는 거죠. 바람 분자 물수자인데 풍수 그러면 좀 딱딱해요. 그래서 딱딱하게 접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중개업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 있죠. 그 요소들을 좀 모아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저도 지금 뭐 강의를 한 지가 좀 되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요걸 하나 해보자고요. 풍수라는 걸 좀 어렵게 접근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풍수를 할 때에 가장 먼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토지 부분을 풍수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택이에요. 그 다음에 상가이기도 하고요. 그럼 우리가 토지나 그다음 주택이나 상가를 접근할 때 일반적인 접근 방법이 아니라 풍수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풍수 그러면 거의 대부분들이 고전적인 관념이라고 할까요? 고전적으로 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게만 느껴지고 또 뭐 해야 될 일이 많고 또 예전의 풍수가 현대 풍수하고 맞을 거냐, 이게 매치가 될 거냐, 아니면 풍수가 미신으로 치부를 해서 현대하고 맞겠니? 라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이 풍수를 공부할 때는 그냥 막연한 어떤 안개 속에 미신처럼 이게 과연 믿겠냐라고 출발을 하다가 점점 시작을 하고 점점 접근을 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갖고 믿게 되면서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볼 때에 이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실무 강의에서도 경매라는 걸 보통 합니다. 경매 하거든요. 그럼 경매라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법원의 경매를 통해서 내가 그 물건을 낙찰을 받고 시세가 얼마인데 얼마의 낙찰을 받았다면 시세 차익이 얼마나 되느냐, 이제 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경매를 보통 이야기를 해볼게요. 잠깐만. 워낙 우리가 부동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경매잖아요. 경매가 실무강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경매를 시작을 하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권리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권리 분석이다 해가지고 물건이 나와 있을 때 그 물건을 낙찰을 받으면 내가 인수해야 될 권리와 인수하지 않을 권리를 나누어서 책임을 질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보통 해요. 여기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물건 분석이라고 하죠. 물건의 분석을 해요. 자, 이 물건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물건의 상태는 어떤 건지, 그 다음에 2층인지 3층인지, 주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걸 물건을 분석을 합니다. 세 번째가 보통 우리가 잡고 있는 게, 가장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수익 분석이거든요. 수익 분석,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물건을 매입을 했을 때 이 물건으로부터 얼마를 수익을 낼 것인지 이걸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럼 경매를 하는 사람들은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또 가장 많이 말을 하는 것이 이 수익 분석이에요. 이걸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의 수익을 낼 것인지, 야, 이건 돈이 되느니? 돈이 안 되겠니?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수익을 내려면 가장 중요한 건 이 물건일 거예요. 이 물건 자체가 정확하게 분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수익에서는 반드시 미스가 생겨요. 근데 경매를 하신 분들은 단순히 법원에 가서 얼마의 낙찰을 쓰고 얼마를 받으면 얼마의 수익이 날 것이다. 그 다음에 인수하는 권리가 있니? 인수하지 않는 권리가 있니? 여기다가 치중을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가장 강해요. 경매를 하신 분들이. 근데 우리는 자, 경매 물건의 수익 분석을 내려면 전제 조건이 요 바로 물건 분석이에요. 이 물건의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물건의 형태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게 어느 정도 분석이 되어야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물건을 분석을 할 때에 가장 우리가 보통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단순히 앞에 도로가 있느냐, 앞에 어떤 건물이 있느냐, 어떤 게 있는지, 어떤 대형 프랜차이즈가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4거리니 5거리니, 그 다음에 3층이니 2층이니, 뒤에 산이 있느냐 없느냐 단순하게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요걸 우리가 풍수학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요걸 하나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중개사가 됐을 때 그런 부분을 풍수학적으로 접근해서 어느 정도의 이치에 있고 바람의 영향을 받고 물의 영향을 받는다면 상당히 이건 수익적 가치가 있을 거다 없을 거를 판단을 해서 고객들에게 알려준다면 상당히 수익을 내는데도 좋고 또 고객도 상당히 좋아하지 않겠냐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고전에 있던 풍수를 현대 풍수로 좀 연결해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막말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겨울입니다. 그럼 겨울에 창문을 닫고 우리가 살거든요. 그럼 답답합니다. 그럼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 문 좀 열어, 창문 좀 열어, 환기 좀 시키자 이런 말을 해요. 환기라는 것 자체가 풍수예요. 즉 이 고여있는 이 교실 안에, 이 고여있는 방 안에, 고여있는 이 사무실 안에서 환기가 됨으로써 이 바람이 들어오겠죠. 찬바람이 들어와서 더운 쪽으로 들어와서 이걸 순환시키고 이걸 바깥으로 나가요. 자, 풍수라는 건 나중에 제가 다음에 이야기를 할 건데 이 바람풍자와 물수자의 의미를 잘 기억하면 상당히 도움을 좀 받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요걸 하나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어차피 우리가 지금 내용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자, 이런 걸 한번 해보자고요. 저는 경매를 할 때에 거의 대부분들이 사람들이 경매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일정 액수 돈을 내고 그 다음에 경매 물건에 접근을 합니다. 경매 사이트에 우리가 보통 몇 개 회사가 있죠. 굿 해가지고 몇 개 회사가 있는데 전국적인 경매 물건을 그 사이트를 응용하려면 1년에 예를 들면 150만 원, 120만 원, 아니면 어느 지역을 갈 때 60만 원, 아니면 70만 원 그런 돈을 내고 듣는 경우가 있어요. 보는 경우가 있죠. 그것도 너무 비싸니까 그럼 우리가 3명, 4명 모여가지고 한 사이트를 60만 원 놓고 조금 보자.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경매를 할 때에 가장 많이 보는 게 정말 네이버든 다우버든 어디 가든 부동산이 다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여기 쭉 여기 위에 카테고리가 쭉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보면 이걸 지금 여러분들 내가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그냥 흔히 가지고 있는 게 컴퓨터예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자, 그럼 요게 눌러 놓으면 요렇게 카테고리가 나와요. 그럼 여기 부동산이라는 거 어느 사이트든 가면 다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클릭을 해보면 자, 요렇게 나올 거예요. 부동산 금융 그리고 경매가 나와 있죠. 부동산은 주거, 상가, 투자 그다음에 경매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경매가 쭉 나오면서 이런 형태의 지도가 나와요. 그럼 지금 현재 지금 오늘자에 서울은 여기 몇 개? 1114개 경매 물건이 있다는 겁니다. 요게. 그러면 구리시 11개, 남양주 99개.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나와요. 자, 그러면 요걸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해보자고. 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서울. 자, 요게 지금 서울이잖아요. 이게 서울이 되고 그다음에 더 좁게 본다면 경기, 충북, 여기 인천까지 있습니다. 자, 얘를 우리가 좀 요거부터 해보게요. 토지나 임야를 먼저 보고 이 지도를 좀 친하게 해야 되거든요. 지도를 친하게 해보면
자, 요런 식으로 경매물건 광원이 114개가 있다. 뭐 이런 형태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자, 이거 지금 철원에 있는 경매물건이거든요. 그럼 보통 우리가 물건이 나오면 부동산을 볼 때에 감정가가 여기 얼마다, 그럼 최저가가 얼마다, 입찰보증금 답, 면적, 토지 758제곱 지분 경매고요. 지금 요건 22번 건에서 오늘 뭐 2번 봤다는 거고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자, 요런 형태로 나와 있죠, 사진이. 자, 긁고 나서 여기 가구 모양새 보고 이게 지금 답인가 봐요. 여기 답이 모양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사진이 쭉 나와요.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적도가 나옵니다. 그럼 요 빨간색이 이 물건이거든요. 경매 물건인데 자, 요렇게 지금 보고 요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보고 일반적으로 끝나요, 보통. 그리고 여기 권리 분석을 하면서 대략 끝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사진을 한번 지도를 봐 볼게요. 이렇게 지도를. 자, 요걸 좀 크게 봐 볼까요, 지도를. 그럼 요렇게 지도가 나옵니다. 지도가. 그럼 지도가 나왔을 때 지금 여기에 있는 물건이라는 의미거든요. 이 물건 자체가. 요게 지금 물건이에요. 그러면 단순히 이런 식의 물건을 봤을 때, 자, 잠깐만요. 자, 요게 사진인데, 지금 요 물건을 좀 작게 보면, 요렇게 요 형태가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물건 자체가 들어와 있는 물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렇게. 그러면 여기 도로 모양도 있고, 그 다음에 요 산의 모양, 요게 지금 강의 모양이거든요. 강의 모양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면 로드빅으로 보면 그 근처에 웬만하면 나올 수 있으면 나오는데 이건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부동산의 이치를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지금 이게 지도란 말이에요. 지도인데 만약에 이게 원주에 있는 땅이다. 이게 원주에 있는 땅인데 지금 산봉우리라든지 요 모양이라든지 골격들이 쭉 나와요. 이런 형태다가 도로가 나와 있고 도로 형태가 직선으로 돼 있는지 남북수로 아니면 동서로 이렇게 흘러가는지 아니면 위로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모양이 있을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부동산인데 자, 우리가 부동산을 이야기할 때에 여기 물건에 분석을 할 때에요. 이렇게 따져보자고. 풍수라고 하는 게 요게 바람이에요. 바람의 영향을 어떻게 받느냐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자, 예를 들면 요렇게 산이 있다고 합시다. 보통 요런 식으로 있고 요렇게 있는데 산이 그럼 바람은 여기를 막아줄 거고 여기를 막아줄 거예요. 이 반대편에서 올 때. 근데 이 골짜기를 통해서 이렇게 바람이 온다면 여기가 만약에 집이 있거나 또는 여기에 토지가 이렇게 있다면 상당히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상당히 영향을 받을 거예요. 자, 우리가 그 겨울에 빌딩과 빌딩 사이의 중간에 내가 서 있다면 한 5분 정도만 지나도 좀 추운 길을 넘길 거고 그 다음에 한 10분 정도 들어가면 상당히 얼어붙을 거예요. 한 20분 정도 지나면 덜덜덜 떨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 지금 요 바람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부동산들이 영향을 받아서 어떤 기들이 흐트러져요. 재물들이 흐트러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야와 임야 사이에 요 중간에 골짜기에 있는 토지나 건물들이 경매로 나온다면 상당히 요건 우리가 보통 영향을 많이 받아서 재물을 모을 수가 없는 토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단순히 수익을 분석할 때에 예를 들면 1억짜리인데 요게 가격이 3천 정도 나오니까 현재 시세가 얼마더라? 그럼 수익이 얼마가 되겠다? 요렇게 단순 비례 가치로 해서 가격을 빼내는데 풍수적인 것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바람의 영향이라든지 또는 요 물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요 물에 영향을 상당히 받는다라고 해요. 그럼 바람과 물의 영향을 받을 때 그 부동산의 위치, 이 부동산을 어떻게 낙찰을 받을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해요. 단순히 가격이 얼마냐라는 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토지의 위치를 가지고 판단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거의 어떤 게 있냐면, TV 같은 데 보면, 무슨 뭐, 우리가 TV에 가서, TV에 보면 어떤 풍수하신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예를 들면, 가구의 배치를 어떻게 하면 좋고, 침대의 배치를 어떻게 하면 좋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들이 풍수라고 하는 게 거의 어떤 인테리어 쪽으로 많이 가게 돼요. 근데 원래 풍수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이라고 할까요? 어떤 위치, 어떤 방향인데 어떤 방향에 따라서 위치가 어떤 세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게 가장 세요. 세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이라고 하는 건데 문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따라서 내용을 가질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국세라고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한 70% 정도를 가지고 따지고 그 다음에 어느 위치, 어느에 어떻게 앉아 있냐라는 게 한 20% 정도. 그 다음에 문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인테리어거든요. 말 그대로 침대를 어떻게 놓냐, 대문의 위치, 그 다음에 가구의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한 10% 정도를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걸 무시하고 요걸 무시하고 요것만 갖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경매 물건이든 중개 물건이든 간에 물건을 가지고 수익을 낼 때 가장 중요한 게 세력이에요. 세력이고 어느 쪽으로 부동산이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거든요. 현재 가치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일종의 뭐예요? 미래 가치라고 하는 거 있죠? 요 미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단순히 부동산의 경매가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부동산은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우리가 부동산 예를 들면 공부할 때 중개사 공부할 때 부동산 학기론 같은 거 공부하다 보면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물건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움직여요. 왜 움직이냐 그러면 가치에 따라서 또 투자 가치에 따라서 어느 때는 여기가 비싸지고 어느 때는 여기가 비싸져요. 그 비싸짐에 따라서 수익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부동산 자체가 고정되어 있지만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게 부동산이에요. 그럼 그 부동산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수익을 내고 수익을 내지 않을 것이냐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풍수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앞으로 장차 어느 쪽에 부동산이 올라갈 거고 어느 부동산이 하락할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은 말 그대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물의 방향이 흘러가야 되고 직류는 안 돼요. 남북수가 아니라 동에서 서로 부동산이 흘러가야 된다. 도로가 아니 물길이 해야 되고 또 바람이란 영향을 좀 적게 받아야 된다. 그럼 어느 쪽에 위치가 낫겠냐? 예전에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평택 쪽에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요? 평택 그러다가 지금은 나 같으면 평택에 투자 안 합니다. 지금은 저 같으면 당진 쪽에다 투자를 할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하도낙서라고 해서 풍수를 보는 이 구궁도의 작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도 여러분들 우리 흔히 이야기할 때 제주도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제주도를 한번 봐보면 자 여기 지도가 요즘은 너무 잘 돼가지고요. 여기 지도가 있어요. 제주도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예전에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수학여행을 가거나 또 아니면 신혼여행을 가면 거의 대부분들이 여기 성산 일주봉이에요. 보통 이렇게 나눠볼게. 이렇게 나눠가지고 동서남북을 나눈다면 여기가 북쪽이거든요. 여기가 동쪽이고. 그럼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들이 부동산을 제주도에 투자한다 그러면 단순하게 요 성산 일출봉 쪽에다가 투자를 많이 했어요. 여기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자 서귀포 쪽으로 내려와요. 여기가. 지금 제주도에 가보면 좋은 호텔들은 전부 다 서귀포 쪽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어느 연예인이 워낙 그 가수가 인기를 껴가지고 여기 예오릅 쪽이냐 이렇게 요짝으로 해가지고 또 좀 뭔가 상당히 또 이슈가 됐던 토지이죠. 그러다가 지금 제주도에 있단 말이야. 그럼 나는 누군가가 내한테 제주도에다가 어디서 땅을 사실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제가 지금 중개업자인데. 그럼 나 같으면 그냥 성산 일치봉도 필요 없고요. 서귀포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주도에다가 사세요.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 이유는 풍수학적으로 구궁도가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여기 서귀포나 애월읍이나 또 아니면 여기 성산이 아니라 제주도에다가 사셔야 된다라고 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게 앞으로 이게 지금 8궁인데 9궁으로 바뀌면서 이 토지의 투자 가치 위치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 위치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가 달라져요. 우리가 단순히 야 도로가 있니? 아니면 앞에가 전망이 좋아? 아니면 뭐 맹지야? 아니면 건물은 지을 수 있대? 그런 걸 먼저 따지기 전에 어느 위치에 있느냐, 또 어떻게 쳐다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중개업을 하든 그냥 단순히 예전에 과전에 풍수라고 하는 것 자체를 고전적으로 옛날 무덤이라든지 우리가 가끔 보통 풍수라는 게 양택이 아닌 음택, 무덤을 보고 보통 출발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니 뭐 풍수가 묘자리 잡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대에 와서 그게 맞겠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양택으로도 풍수가 적용이 많이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궁궐풍수 같은 거 있잖아요. 경복궁이라든지 개성이라든지 생각해 보세요. 풍수를 잡을 때 또는 서원을 잡을 때 아니면 사당을 지을 때 또는 마을에 어떤 마을을 조성을 할 때 아니면 사찰을 조성을 할 때에 일반 서민들, 일반 양민들, 농민들에게 아니면 노비에게 그걸 맡겨가지고 자리를 잡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전에요, 이 풍수의 출발점이 중국에 곽박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금난경인데 거기서 아주 고전이죠. 거기서 성전처럼 다루는 게 금난경. 거기서 출발을 한대요. 예전에 풍수라는 개념 자체는 보통 왕실, 양반 측의 귀속 측에 의해서만 형성이 되는 게 풍수였었어요. 좋은 묘자리, 좋은 집터, 좋은 궁궐터 아니면 좋은 성들을 쌓을 때는 풍수적으로 적용을 해서 우리가 보통 건축을 하거나 궁궐을 짓거나 사찰을 졌던 것들이죠. 근데 우리 요즘에 와서는 거의 대부분들이 풍수를 미신처럼 치부를 해버리지만 예전에 궁궐을 잡았던 사람 또는 사찰을 잡았던 사람들은 거의 어떻게 보면 죽음을 당합니다. 그 이유가 궁궐을 잡을 때 궁궐터에 비밀들이 있을 건데 비밀문도 있을 거고 그럼 그분들을 살려두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누설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거의 이렇게 처형을 하고 죽여버리다 보니까 결국은 풍수가 점점 은둔소로 숨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에 와서는 예전에 음택이 아닌 양택 쪽으로 접근을 한다면 상당히 활용 가치가 높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막말로 2차선도 있고 4차선, 사거리도 있고 또는 뭔가 3거리도 있고 5거리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5거리에는 무슨 업종이 들어가야 장사가 잘 될 건지 또는 사거리에 또는 뭡니까 아니면 편도 2차선 양쪽에 사거리일 때 이 사거리의 왼쪽 오른쪽에 어떤 상가가 들어가야 수익을 낼 건지 그걸 분석할 수 있는 게 일종의 풍수예요. 그냥 단순하게 사거리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겠죠? 그럼 거기다가 상가를 지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상가를 지어서 어떤 업종을 하셔야 돈을 번다까지가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그런 것들은 음양의 조라든지 풍수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 또는 뭔가 그런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접근 방법을 우리가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풍수를 강의할 때에 이 주역해인 구궁도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편히 패찰이라고 하는 거 있죠. 방향 좌를 잡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알아야 풍수가 완성이 되거든요. 거기까지. 그 다음에 중개업을 할 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주택일 거예요. 그럼 주택은 어느 위치로 현대 풍수에서 어느 위치에 잡아야 되고 어느 방향을 보고 있어야 수익을 낼 건지 그런 부분을 하나씩 설명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와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토지의 위치, 상가 위치 요것들을 하나씩 공부해 나갈 거니까 따라오시면 아마 좀 재미있지 않을까. 또 부동산이 변동이 됐을 때 앞으로 여러분들 2년 뒤에 3년 뒤에
어느 쪽에 부동산을 매입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화도낙서 구궁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짚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한번 단순히 재미라는 것보다는 내가 중개업을 할 때에 어느 정도 내 가치를, 몸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 쪽으로 준비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전의 풍수가 아닌 현대의 풍수로 좀 접근하려고 하니까 쭉 따라오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시간에 봅시다.